자격증 5개, 경력 30년, 그리고 퇴직 후 1년째, 면접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중장년 재취업 시장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마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재취업 시장에 나와보니 내 이력서가 어디에도 꽂히지 않는 느낌, 그 막막함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재취업 성공률을 180도 바꿀 4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애써 딴 자격증이 왜 쓰레기통으로 가는지, 진짜 돈 되는 자격증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둘째,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경기장을 탈출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셋째, 기술이 없어도 중장년을 선호하는 숨은 직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막막한 재취업 길에 든든한 백이 되어줄 국가지원 시스템 제대로 뽑아먹는 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략 1. 희소성. 예쁜 자격증 말고 돈 되는 자격증으로 갈아타라. 퇴직을 앞두고 혹은 퇴직 직후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러 가십니다. 그 자체는 매우 잘하신 겁니다. 문제는 어떤 자격증을 따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무직 출신 퇴직자분들이 선택하시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익숙한 분야니까,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자격증들 시장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수십만 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어리고 저보다 해당 분야 경험도 더 긴 사람들이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넘쳐나는 자격증은 아무리 열심히 따도 내 몸값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공급이 적은 곳, 즉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을 노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이 자격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20대, 30대 청년들이 기피합니다. 공부 난이도가 있고 현장 실무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성 취득자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시장 특성상 남성 중장년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언어와 법규 이해, 안전관리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장년 남성 퇴직자에게 경쟁 우위가 가장 명확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이쪽입니다. 나이 들어서 기술 공부가 되겠냐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충분히 드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대 중반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60대 소방설비 분야에서 현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은 나이가 장벽이 아닙니다. 의지와 방향이 장벽입니다.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전공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격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전략 2. 체급. 이길 수 없는 경기장엔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라. 스포츠에서 가장 무모한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급이 맞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겁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체급 차이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취업 시장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청년 선호 종목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재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직종에 지원하십니다. 공공기관 계약직, 고객 상담, 사무보조,
중소기업, 총무, 행정. 이 직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청년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계산해 봅시다. 연봉 기대치, 조직 내 위계 문제, 장기 근속 가능성. 경력 30년의 55세 지원자와 경력 3년의 28세 지원자가 같은 직무에 지원했을 때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서 누가 더 편한 선택일까요? 이게 편견이냐, 차별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을 탓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경기장을 찾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청년과 같은 줄에 서는 순간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 선호 종목을 피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 관련 직종, 심리상담사. 이 직종들 역시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도전하십니다. 자격증 취득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수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중장년 남성과 중장년 여성이 같은 자리에 지원했을 때 해당 기관의 채용 담당자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이 직종들은 수요자, 즉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특성상 여성 종사자를 선호하는 구조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비용을 실제로 내가 선발될 수 있는 영역에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증의 난이도를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증이 나를 원하는 시장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략의 핵심입니다. 전략 3. 틈새 시장. 기술 없어도 가능한 현장 관리직을 선점하라.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청년이 기피하고 여성 비율이 낮고 외국인이 치고 들어오기 어려운 곳. 그러면서 중장년의 경험과 판단력이 실제로 빛을 발하는 곳. 바로 제조업의 관리자 포지션입니다. 지금 국내 제조업 현장을 가보시면 생산직 라인의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품질 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현장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생산직 인력은 채울 수 있어도 현장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장년 퇴직자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직 라인에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품질 관리, 공정 관리, 안전 관리, 현장 감독 포지션을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계를 직접 다루는 깊은 기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경험, 그리고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30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절반은 갖추고 계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 즉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는 앞서 말씀드린 이공계 자격증 취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청년은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와 관리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조업은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관리자 자리는 여전히 블루오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4. 조력자. 혼자 고생하지 말고 나라의 도움을 지렛대로 써라.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 방향은 잡히셨는데 혼자 시작하려니 막막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략은 이겁니다. 혼자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네일센터가 전국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 알선 기관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현재 본인의 경력과 자격증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고 어떤 직종과 자격증이 본인에게 맞는지 1대1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에도 연계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장년 채용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여러분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을 여십시오. 거주하시는 지역 이름과 함께 중장년 네일센터를 검색하시고 상담 예약 전화 한 통만 하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격증을 교체하십시오. 인문 경영 계열이 아닌 이공계 기술 자격증으로 희소성을 만드십시오. 둘째, 경기장을 선택하십시오. 청년이 몰리는 곳, 여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은 피하십시오. 셋째, 제조업 관리자 포지션을 목표로 하십시오. 생산직이 아닌 현장을 이해하고 이끄는 자리를 노리십시오. 넷째, 중장년 네일센터를 활용하십시오. 국가 시스템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실력입니다. 막막함은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잡아드렸으면 합니다. 옆집 인생 수첩은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보다 빛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옆집 인생 수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